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세영 아나운서는 너무 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 그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못 이겨서 안 되겠다. 이제 난 떠나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써주고 갔어요? 그래서 LA로 떠났다고 하고요. 네네. 제가 오늘 하루 일일 네. 대타로 대신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반도체 알못이거든요. 네네. 또 요즘에도 반도체 좀 약간 다운 사이클이다 보니까 제가 네. 좀 공부를 안 하고 음. 손에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한미 반도체 좀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뭐 HBM, CXL 이후로 약간 음. 좀 고전한다 싶었는데 오늘의 주제가 삼성전자 네. 파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파운드리 사업에 네. 지금 삼성전자 잘 돼가고 네. 있는 거 맞나요? 매번 네. 적자라는 이야기만 들었었고 그리고 뭐 고객사가 없다, 뭐 네. 전무후무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네. 있는데 파운드리 괜찮나요? 대표? 댓글이 험하게 달릴 거예요. 네. 안 된다. 삼성 파운드리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달릴 건데요. 네. 그래도 2025년, 14년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요. 음. 파운드리 가동률을 낮췄어요. 3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라는 게 그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죠. 네. 예, 그런데 가동률을 낮춘다라는 거는 그 감가상각을 그냥 다 맡겠다. 온몸으로 맡겠다. 이거거든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가동률을 30% 낮췄고, 그리고 이제 DS 부문장으로 새로 오신 전영현 부회장이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접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네. 연말 인사에서 어떤 한진만 사장이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내정이 됐고, 그리고 CTO 자리가 신설됐어요. 네. 사장 자리가. 그래서 남서구 사장이 CTO 자리를 맡게 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인력적으로는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HBM3가 통과를 하냐 마냐 네네. 이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을사년이 무슨 해입니까? 파란 뱀의 해잖아요. 네네, 또 맞습니다. 파란 네. 뱀의 해면은 삼성전자가 좀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파란색이니까. 네. 작년에도 파란 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삼성 이제 잘 될 일만 남았겠죠. 네, 네. 좀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파운드리 하면 일단 좀 TSMC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TSMC가 지금 2나노에서 좀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긴 한데 사실 네.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약간 포기하다시피 실패를 인정했다시피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TSMC와 그 세계적인 점유율이나 네. 아니면 현재 그 삼성전자 위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참혹합니다. 지난 그 3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 시장 점유율이 65%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0% 미만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 10% 미만으로 떨어진 게 언제부터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네. 원래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 달성하겠다. 그때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마켓 쉐어가 10%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18% 정도 됐었고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반토막이 난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TSMC의 점유율이 53%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12%가 올라갔고 삼성은 오히려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래 3나노라는 그 어떤 그 선단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원래는 핀펫이라는 구조의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계속해서 두 회사 같이 하다가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펫 구조를 유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GAA 같은 거는 TSMC에 조금 앞선다라고 제가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예요? 앞선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먼저 한 건 맞아요. 네. 3나노에 먼저 했으니까 2나노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TSMC의 어떤 공정 기술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TSMC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평가고요. 네. 그래서 2나노에서는 그래도 네. 3나노에서 이렇게 너무 그 어떻게 보면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2나노에서는 한번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사실 근데 최근에 그 한진만 사장이 사장 취임하고 나서 이제 상하이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진만 사장이 영업 통이세요. 그래서 원래 미주 영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주 영업 그러면 미국 빅테크,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를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고 싶다. 요즘에 AI 가속기 특히나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뭔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중국 지금- 쪽에도 고객사를 뭐 확보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던데. 삼성공정보다는 네. 지금 일단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7나노 때 이쪽 그 공정을 좀 많이 채우려고 중국 기업들하고 많은 일단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 잘 돼서 중국이나 미국사나 좀 네. 고객사를 확 뚫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좀 TSMC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TSMC가 네, 워낙에 바빠서 그런 건지 네, 원래는 애플에다가 먼저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네. 계속 늦춰지고 네. 그 늦춰지는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늦춰졌다라고 하던데 네. 도대체 가격이 기존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올라갔길래 이렇게 계속 늦춰지는 건가요? 일단 뭐 가격 때문에 늦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애플이 그렇게 뭐 가격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웨이퍼 가격이 이제 보통 웨이퍼 300ml짜리 장당 가격으로 따지는데 네. 4나노, 5나노일 때는 웨이퍼 장당 가격이 15,000불 정도였어요. 근데 2나노는 3만 불, 2배. 굉장히 비싸네요. 너무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공정 있잖아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2.5D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걸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10%, 20%씩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약간 음. 거기서 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가격을 뭔가 낮춘다거나 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특화되어 있는 아무래도 음. 공장이 지금 좀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가동률을 늘려서 대량 음. 생산으로 뭔가 공세를 해본다면 TSMC보다 경쟁력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대표님? 원래 가격은 동일 공정 대비해서 30% 많게는 40% 쌌어요. 네. 그런데도 왜 안 쓸까요? 네. 품질이 안 좋은 맞습니다. 아. 수율이랑 이제 이 어떤 성능에 대한 안정성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는 찾으면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는 네. 자존심 좀 내려놓고 우리가 TSMC하고 경쟁할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네. 그 밑에 세그멘트를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더 네. 낮춰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생산 수율이라든지 안정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네. 파운드리 업체가 좀 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유리기판이라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고 네. 작년부터 또 유리기판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유리기판 쪽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유리기판은 원래 그 어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체제로서 네. 원래 부상이 됐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그 선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선폭을 지금은 플립치 BGA라고 하는 그 기판을 쓰는데 플라스틱 소재예요. 그런데 선폭을 더 줄이기가 밀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글래스 코어 기판을 쓰면 이걸 이제 선폭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어요. 이게 네. 회로에 많은 전자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 배출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은 오는 미래인데 이게 그런데 공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밸류 체인도 그 서플라이 체인도 아직까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이게 뭐 2027년이나 뭐 2030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네. 우리 예전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그 인터넷 케이블 들어올 때 처음에는 구리 케이블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파이버 그쵸? 맞아요. 광통신 막 들어왔잖아요. 광섬유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쵸. 네. 똑같아요. 지금 반도체도 칩하고 칩 간에 통신할 때는 네. 다 구리 기반 통신이에요. 그리고 서버와 서버도 구리 기반 통신이에요. 근데 칩 자체 너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네. 뭐 지금 호퍼에서 블랙웰, 뭐 루빈까지 가면 네. 성능이 너무 좋아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통신하는 데서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반도체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구리 기반에서 광 기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그럼 기술인데 좀 더 빨라지는 건가요? 훨씬 빨라집니다. 아. 그리고 열 배출도 훨씬 많아지고요. 음. 근데 플라스틱 기판으로 하는 것보다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하면 이 광 간의 통신에서 손실이 적어져요. 아. 그리고 노이즈 발생도 적어지고 네. 그리고 이 통신이 굉장히 빨라지면 열이 많이 나는데 열 배출도 좋아지고 아.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이 빨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좀 빨라지게 된 계기도 결국 TSMC 때문이에요. 아. 원래 TSMC의 로드맵은 2027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25년으로 당겨졌어요. 음. 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적용된 TSMC의 칩들이 샘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유리기판만 봤지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거는 뭔가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는 핫해지지 않은 그런 단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이게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네. 국내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리콘 포토닉스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글래스 코어 기판이 부상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덕분에 글래스 코어 기판이 좀 더 빨라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좀 같이 봐야 된다. 유리기판 쪽을 봐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리기판은 열에는 강하지만 좀 깨지기 쉽다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요즘에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화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유리를 강화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열을 가지고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열을 가지고 강화하면 이 기판 자체가 얇은데 열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오징어처럼 울어버리죠. 네. 예, 그래서 화학적인 강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케미칼에 담궈서 강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 기술이 뛰어난 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많이 그런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 디스플레이가 거의 지금 뭐 몇 년째 애플 OLED 투자 사이클 이후로 거의 뭐 힘든 네. 예, 거의 뭐 곤궁기잖아요. 거의 네. 뭐 예,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 최근에 보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보면 디스플레이 쪽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뭐 JNTC, 캠트로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말고 TSMC나 뭐 인텔 쪽은 어떻게 지금 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인텔이 이쪽에서 되게 뭐 좀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일단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이랑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이제 기술이 뛰어난 거는 네. TSMC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인텔이 또 요소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원래 인텔은 네. 매번 뭔가 뒤처진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 약간 네네. 발끈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인텔이 지금 재무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신규 투자를 하기가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사회가 네. 신규 투자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죠. 안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쪽에서 이제 삼성하고 뭔가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매각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좀 관련주를 찾기는 딱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대표님. 글래스 코어 기판이 어떤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핵심적인 기업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브로드컴이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 아주 많은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이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식스라는 회사가 코이런트를 인수하면서 이제 인수한 회사 이름을 달았어요. 투식스라는 회사를 버리고 네. 이름을 버리고 네, 그래서 코이런트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브로드컴 얘기를 하니까 음. 에이직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작년 말에 굉장히 핫했었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가 가고 뭐 브로드컴, 마벨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브로드컴이 핫해진 이유가 에이직 반도체 때문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에이직 반도체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올해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아, 일단 이제 작년에 그 브로드컴의 에이식 쪽 수주가 네. 2023년에 38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122억 달러. 그럼 거의 3배 성장한 거죠. 네. 근데 올해도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그 이유는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잘 못 구하고 너무 음. 비싸고 하다 보니까 자체 설계 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브로드컴에 가장 많은 수주를 주고 있는 회사는 지금 구글입니다. 구글 오. TPU, 네.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그 구글이 설계한 그쪽을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큰 고객 잡은 거는 이제 바이트댄스, 틱톡 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네. 그리고 이제 오픈 AI도 브로드컴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애플도 브로드컴 쪽에다가 이제 수주를 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메타의 아르테미스도 네.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갔고. 어, 근데 아주 이제 빅테크 중에 그 한 개 회사, 네. 아마존이 이제 유일하게 트레이니움 칩을 이제 마벨에다 줬죠. 아, 네. 그러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도 그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뭐 HBM도 딸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 에이직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좀 활약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HBM 쪽 낙수 효과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아.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해서 네. 얼마 전에 했는데 올해 HBM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네. 원래 다른 이- 건 다 나와도 HBM은 네. 그래도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원래 250억 달러로 전망했었는데 음. 300억 달러로 추가 상향 조정했는데 오. 한 20% 상향 조정한 거죠. 네. 이게 왜 상향 조정했냐면 ASIC 쪽에 HBM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AI 가속기 대신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대신해서 쓰던 ASIC들은 네. HBM을 쓰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기존에 뭐 그 LPDDR 같은 것들을 썼거든요. 네. GDDR이나 이런 것들. 범용 칩을 쓰다가 근데 이제 ASIC이 점점 더 칩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HBM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에 트레이니움 2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HBM이 빌트인 되는 음.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신규로 설계되는 칩들은 다 HBM을 쓰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 물량을 다 감당 못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또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네. 네, 파운드리 뭐 사실 뭐 너무 그동안 희망 고문했기 때문에 네. 뭐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ASIC 쪽은 이제 TSMC가 못 하니까 왜냐하면 TSMC가 지금 다 못 받아줘요. 바빠요 지금. 네. 지금 빅5 고객들 물량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팹이 거의 다 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기순 번표 뽑고 기다리던 고객들이 혹시나 삼성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 또 테일러에 공장도 짓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 빠르게 또 수주를 확보를 해놔야 되겠어요, 대표님. 그렇죠. 어, 네. 네. 뭐 사실 외부 고객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어떤 팹의 절반을 물량을 담당하는 게 엑시노스라는 자체 설계 칩이거든요. 아, 예,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엑시노스 2500이 네. 원래는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못 들어가는 걸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 요게 이제 플립 시리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변수입니다. 네. 참 핸드폰도 빨리 바꾸고 해야 뭔가 네.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갈 텐데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뭔가 고객사들과의 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줄 수 있는 그 서비스, 네,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능력. 필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파운드리 사업과 함께 유리 기판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레포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작년 말에 계속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레포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 지속, 뭐 디램 랜드 가격 하향, 뭐 HBM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오늘 또 새롭게 대표님한테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표님? 일단 이제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면요. 네. 작년 시장이 한 6,3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모든 반도체 굉장히 종류 많잖아요. 뭐 프로세서도 있고 뭐 아날로그 너무 반도체도 많아요. 있고 네. 메모리도 있고 한데 작년에 가장 성장이 좋았던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작년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 성장했거든요.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게 성장했고, 그러면 올해는 메모리가 얼마나 성장할까? 10% 초반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3%, 많게 보면 15%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에 뭔가 그 주도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올해 가장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여러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성장이 나오는 영역이 로직 반도체예요. 우리 이야기는 프로세서. 네. 그럼 결국 이쪽이 그 시스템 반도체고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주도주가 나올 거냐라고 네. 보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이제 국내도 그렇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나을까요? 아니면 다운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소부장 밸류 체인을 잘 사야 된다라고 아, 이제 계속해서 뷰를 바꿨고요. 네. 제가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게 봤고 하반기부터는 꺾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꺾었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다시 뷰를 바꿨어요. 그래서 올 짧으면 올 1분기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면 올 상반기까지는 네. 반도체 소부장들 좋은데 제가 이야기한 그 섹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아, 기존의 커머디티나 이런 쪽은 안 좋고 음. 딱 그 특화된 기술 쪽에 있는 기업들은 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 잘 보시면 네. 투자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중간중간에 또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기술력 얼마나 더 커지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에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다음번에 주제로 아이템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